헌법재판관 8명이 차례로 대심판정에 들어서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판관 착석 후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개시를 선언합니다. 2024 헌납 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라고 합니다. 결정문 낭독에 걸리는 시간은 전례에 따라 30분 안팎이 될 걸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 걸렸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쟁점도 많이 부각해 여기에 대한 답이 담기면 이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선고의 결론, 즉 주문을 언제 낭독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를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주문부터 읽고 만장일치면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해왔습니다.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재판관 의견이 갈렸던 한덕수 국무총리 때는 결론부터 밝혔고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8대0 기각으로 의견이 모였던 검사 3인 탄핵 사건의 주문은 마지막에 공개됐습니다. 지금 시각은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하지만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주문을 읽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윤 대통령 선고는 생중계 변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앞서 생중계를 허용한 선고 5건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나뉘는 것과 관계없이 주문은 모두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주문은 선고 막판에 낭독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결정 이유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먼저 낭독한 후에 주문을 낭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주문을 먼저 낭독하는 경우에는 장례가 소란스러울 수도 있어서 주문은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이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 작성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성된 초안을 토대로 평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해 수정을 거듭하는 걸로 보입니다. 결정문은 크게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고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다수 의견 뒤에 붙이는 식으로 정리합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막판까지 치열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선고 전날에도 밤 늦게서야 퇴근했고 헌재 연구관들은 다음 날 새벽까지 남아 오탈자를 살펴보며 결정문을 다듬었습니다. 선고 당일 오전 평결을 거쳐 재판관들은 결정문에 서명하고 오전 11시 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 당일 오전에야 결정문에 서명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 파면을 주장한 재판관의 소수 의견을 결정문에 담을지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파면 의견이 누구누구다라는 걸 쓰지 못하더라도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는 쓸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도 역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선고할 때 김영일 재판관이 나오지 않았던 거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관들은 선고 사흘 전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결정문을 다듬는 마지막 조율은 오전 11시 선고 직전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결정문은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